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에 돌아왔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벙커의 예산 마스코트 우지영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김없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오셨죠?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예산 감시위원으로 지난주에 이어 또 두 분 모셨거든요. 빅벙커에 빼놓을 수 없는 객원? 아니, 객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식구 같아요. 예, 고정 같아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 예산 감시위원회의 스타입니다. 에이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예산 추적에 얼른 들어가 볼 텐데요. 세 분의 우리 예산 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보시죠. 이게 숫자가 엄청 커. 이 단위 자체가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얼른 봐갖고 몰랐을 거예요. 10조라고 써줘갖고 제가 알았지. 액수가 굉장히 큰데. 자,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돈이에요. 지원금. 자, 과연 어떤 문제를 막는 것과 관련된 어떤 예산일까요? 힌트를 준비하셨겠죠? 힌트. 오아시스인가 신기루인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청 기자님. 네, 프로포폴. 뭔가 이렇게 네. 수행 느낌. 예. 네, 취지는 소멸 방지, 결과는 소멸 가속화. 그렇죠. 연결을 쫙 해보면 또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헷갈리실 거예요. 자, 10조 원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거의 반은 비었고 네. 반은 사람이 산다. 한지끌리 빈지가 이제 이거 쫙 다 비있잖아요. 싹 다, 좀 있으면 이것도 싹 다 빌 거예요. 주거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같은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노력 없이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해금 신설이 돼서 향후 10년간 연간 1조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네, 오늘의 예산 10조 원은요, 바로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지원금의 액수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하고 힘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방 소멸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봅니까? 네, 2020년에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이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집 사기 어렵고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현상을 보기 때문인데 가령 이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유출 규모가 매년 10,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대구는 250만 선이 이미 붕괴된 지가 한참 됐고 이 속도가 계속 가속화될 거다. 94년생 이후로는 이제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청년들이 지방에 없고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2022년 3분기 합계 출산율 0.79입니다. 그럼 2021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0.03명이 감소한 그런 추세거든요. 지방은 거의 소멸 위기가 다가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지방의 상황이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정말 지자체는 담비와도 같은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금을 받는 곳은 어떻게 선정하죠?
평가를 하는데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감소 지역 89개, 관심 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곳은 투자 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전체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조인 거죠. 대구는 전통적인 구도심 지역인 대구 서구와 남구가 지방 소멸 이 기금 대상이 되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년 동안 서구에 140억 원, 남구에 134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요게 회계가 2년씩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네. 되는 모양이죠. 네. 예, 부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구, 서구, 영도구 이렇게 세 곳이고요. 서구는 140억 제일 많습니다. 영도구가 126억, 동구가 112억으로 모두 378억입니다. 이 지원금을 말 그대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지원금으로 써야 되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방 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얘기를 꺼내게 됐을 텐데요. 자, 빅벙커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지방 소멸 기금을 받게 되었으니 연구 영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순위까지 정해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원래는 220억 규모를 신청을 했지만 C등급을 받음으로써 140억 정도 규모를 받게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정한다 하면 그 등수에 맞게 1순위 받은 거에서 얼마 몇 퍼센트 줄이고 2순위 받은 거 몇 퍼센트 줄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청장 혹은 구에서 밀고 있던 사업이 1순위로 올라오고요. 1순위였던 사업은 아예 다 삭감시키고. 계획은 1순위 사업, 2순위 사업, 3순위 사업 이렇게 있는데 순위에 들어있던 사업들은 밀리고 축소되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보고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야, 좋아, 돈을 줬는데 그걸 우선으로 안 하고 뒤에 있는 땡겼다? 나중에 제가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가 예산하게 되면 문제는 다음 2년, 지금 2년 주기로 성과평가 결과를 하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2년 뒤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마 다음에 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계획서에 뭐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위부터 7위가 있다고 치면은 그 순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제 계획 제출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좀 바꾸게 되면 따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따로 승인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예. 이전에 국가사업으로 국토부랑 대구시에 신청을 했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이 사업이. 안 맞다. 국토부에서도 우리는 이거 지원해주지 않겠다 했던 사업들을 다 떨어졌던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재작년에 35억가량 삭감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국토부에서도 반대하고 대구시에서도 반대했던 사업을 이 지방소멸 기금을 받아버리니까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의회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 아니요. 이게 금액 자체는 지역에 떨어지는 금액은 평가로 결정되지만 또 다른 공식적인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 의회의 견제를 받아서 조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관 위임 사무로 내려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비, 국세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당신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다 세금이에요. 공교롭게
이제 구청장의 5대 공약 사업 중에서 1순위 사업을 제외하고 2순위부터 5순위까지 전부 지금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넣었던 사업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강북로 분수광장 조성이 사실 조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을 받아오든지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해가 가는데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걸 받아오다 보니까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는 역할을 줬으면 거기에 사실 어느 정도 힘을 실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전문화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건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의지만으로 자적한 이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되고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슬픈 얘기죠. 이런 터무니없는 거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봐야 돼야 한다는 것도 좀 허망한 일이에요. 예, 화면을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생각도 들고 답답해져 오기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정 기자님? 저는 이 지역의 구청장들이 다 철도 덕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노레일이 등장했습니다. 뭐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나왔지만 이 사업이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사업이거든요. 게다가 대구 압산에는 이미 케이블카도 있어요. 케이블카를 통해서 정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노레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얼마나 더 관광 효과가 있을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보다도 이제 왜 저토록 하려고 하지라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원래 예정된 사업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 14개의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 과정에서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각 지자체마다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좀 편성하고 돈을 여기 쓰겠다라고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이 남구는 14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사업이 당초에 제출했던 계획서에는 7순위였던 거죠. 그런데 예산이 애초 신청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이 최종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2순위로 갑자기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제출했던 뭐 2순위 사업은 아예 사라졌고요. 요게 1인 가구 지원 플랫폼 운영, 그리고 또 5순위, 6순위에 있었던 도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프로젝트, 청년 지원 프로젝트, 요것들은 사업이 사라지게 됐고. 그거 중요한데요. 네. 오히려 7순위에 있었던 모노레일 건설 사업이 2순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 사업이었고 지난 임기 때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내 공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청장의 재량권이라는 네네. 거가 사실은 부여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가감하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장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정책인 건 맞습니다. 네. 뭐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나 치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면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 구청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그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순위가 완전 바뀌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또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투자 계획서나 뭐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은요, 오 박사님, 관광 사업이나 건축 사업 쪽으로 몰리는 게 많아요. 이게 재량권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부산하고 대구의 어떤 예산 사업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네. 문화관광 관련된 사업이 약 23%예요. 네, 뭐 관광벨트, 아까 모노레일 다 말하기 좋죠.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23% 차지하고 건축, 토목 사업이 34%를 차지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업이 관광 위주거나 토목사업, 보여주기, 전시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전국 상황도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면 대구, 부산 지역과 비슷하게 27%가 문화 관광 산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지방 재정 공제에서도 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지방 소멸을 막는 어떤 일본 사례들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직접 이런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지방 소멸 막지 않습니다. 근데 평가할 때도 이런 게 되게 가시적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딱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평가가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사업, 토목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신중한 평가가 중앙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감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이 기초지자체 의원들에게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견제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청장 재량으로 이런 사업들을 올리고 실제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이 구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 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사업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 보조금 사업은 이제 기초의회에서 삭감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 공모 사업들 이렇게 삭감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경우. 근데 이 사업은 좀 삭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견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보다 미흡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예산 때 올라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쓰여진 다음에 결산 때도 의회에서 심사 권한은 있어요. 하지만 뭐 다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게 저는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청년 및 중장년 등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업, 와 관련된 사업에 돈을 쓰도록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과 목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권고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를 보면 결국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그 주거 환경 아니면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는 것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대구 사례는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일자리는 또 빠지고 그거와는 상관없는 관광 사업에 투자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부산 중구의 경우도 중구가 물론 이제 구도심이라서 약간 좀 쇠퇴하겠지만 여전히 그 번화가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근데 이 번화가에 분수대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아니면 창업 주거랑 별 관계없는 사업이죠. 대구에 가면 동성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가운데 분수대를 설치한. 이걸 설치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방 내 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는가만 있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도형으로 주민들이 이 참여해서 뭔가 이런 걸 바꾸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거야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지방 내 분권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로 편성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들이 인구가 극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2년 단위로 이 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2년 뒤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얘기를 부산 모 구청장한테 들었다니까요. 인구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인구 관리. 갑자기 또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느 100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이주해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 기금을 못 받더라. 이 계획을 제출해 보면 하게 되면 2년 뒤에 우리 이 예산 구청장이 좀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 대목이 아까 좀 좋으시네요. 시작부터 그 설계 자체가 좀 잘못 출발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누가 보느냐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소멸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대한 체감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고 성과에 대한 가시성을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다음에 성과에 반영이 돼서 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시골에 있어서 아이를 못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 지역에 아이를 못 놓는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없는데 어떻게 애를 놓고 소아과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문화하고 관광에 많은 사업들이 1등으로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보건이나 의료 그리고 보육이나 교통 인프라 소위 말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했을 때 가산 점수를 좀 주는 그런 점수 방식을 취한다면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도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제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자체가 이와 유사한 제도들도 그러면 없느냐?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상생 발전 기금도 있고요.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의 기금들을 통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산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로 평가를 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는 결국 이 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10년간 지원된다지만 이런 거시적인 계획 사업은 10년이 결코 장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방 소멸을 막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평가를 거쳐서 단기적 성과를 보고 다음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니 이 순위가 뒤바뀌면서 관광과 개발 사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야, 이게 성과가 확 나면서도 2년 안에 또 인구가 또 확 늘면 안 되고. 지금 구조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참 애매한데 이 지방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풀겠다는 게 유사한 예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전에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고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개 지자체의 지방 소비세 이 총액 중에 11분의 5에 해당하는 이 35%를 지역 상생 발전 기금으로 내놓고 이걸 서울 수도권 이외 지방에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었고요. 지금 보세요. 빈집 관련된 특별법, 인구 감소 특별법, 지방 분권 특별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더 나아가서 올해 지금 시행되는 게 뭡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다 분절적으로 예산도 파편적으로 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이게 예산 소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과연 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거시적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노는 돈들을 조금씩 그리고 이거 나눠주고 있는 거죠. 기초단체별로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본처럼 거점 도시화 시켜갖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의군하고 뭐 의성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89개의 기초단체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쪼개기 사업으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제 부산의 서구와 동구 그리고 대구의 서구와 남구 근데 도시계획은 대구시와 부산시가 세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기초 단위에서 이 대구 서구와 남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면 옆 동네인 동구와 북구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 단위의 사업을 하도록 돈을 주게 되면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묶어야 돼요. 내부 경쟁만 내부 하게 경쟁. 되는 거라서 이걸 지역 단위와 광역권으로 어떻게 수도권에 대항해서 이 지방을 살릴 건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 단위별로 돈을 주게 되니까 이거는 서로 득이 없는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경쟁을 하는데 푼돈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광역과 광역을 묶어서 초광역, 네. 그다음에 기초와 기초를 묶어서 어떤 거점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승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기초단체별로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주 지금 청 기자님 얘기하신 얘기 중에서 수도권에 대응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 광역화하고 해서 그죠. 이거는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경쟁이 돼야 될 그런 상황 정도가 됐잖아요. 89개 각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두 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요 전체 2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이게 그렇죠. 2조를 줄어든 대신에 또 뭐 지방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을 그래서 하는데 이게 막 새롭게 돈이 막 단비처럼 아까 오아시스와 그렇진 신기루 않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세금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써야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 우정 박사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긴 짚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참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지는 좋다 이거죠. 네. 지방 소멸 막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경쟁 구도가 됐는데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비수도권에 대폭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잘 쓰여야 되고 그죠. 오히려 더 커지면 좋죠. 그러나 효과적으로 쓰여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나가야 될까?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이 사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내년이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분권이 가능하도록 이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업에 가점을 주는 이 제도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 내에서의 분권이란 말씀,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애초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주도적으로 좀 풀어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89개로 나누다 보면 1조 원도 일종의 이 정도 사업밖에 못하는 푼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거점을 연계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비도 대폭 좀 지원금도 늘릴 수 있는 이 지역의 거점과 상생이라고 하는데 좀 다음번 심사 때는 포인트를 둬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 개인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사업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저는 그러한 부분의 제도 개선이 좀 다음번에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행정체제 개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인구씩 딱 끊어갖고 딱 지원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체제 개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기금 사업비로 이런 그 체질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발전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주민이 주체가 돼야 돼요. 이 지역 소멸 관련돼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그렇고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 3주체가 지방 소멸을 대응을 해야지 돈만 퍼붓는다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주체로 세워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그다음에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같이 다 묶어야 돼요. 연계해서.
이래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자체가 단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적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기금이 지자체장이 자신이 장으로 있는 지역이 지금 없어지는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토목 사업 아니면 관광 사업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이 아니라 이상한 사업에 이런 지원금을 쓴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큰 틀에서는 뭐 세 분이 주신 의견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교집합이 있네요. 네, 그것에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된 문제점과 또 나아갈 방향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줄 평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 소멸은 이제 그만. 지역이 원하는 재정 지원. 대한민국 소멸 대응 기금이다. 아, 맞아요. 너무 맞아. 박수 오랜만에. 이게 대한민국 소멸이에요, 정말. 지방만의 문제가 진짜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잘 달성하자.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도 감시해 나가고 관심을 가져야만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